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병실의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모니터 소리가 일정한 박자를 만들었습니다. 산소기의 숨결이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희미한 소리였지만 그의 귓가에는 또렷했습니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지. 낮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병실에 흩어졌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잣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72세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국으로 입양 보낸 아들은 연락이 끊긴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바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표지,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까칠한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일자별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밥 잘 먹었음. 간호사분이 웃었다. 그 미소가 따뜻했다. 복도를 걸었다. 다리가 아팠지만 괜찮았다. 글씨는 떨렸지만 정갈했습니다. 후회나 두려움보다는 고마움이 많았습니다. 그는 매일 작은 감사를 기록했습니다. 박노인은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이 나왔습니다. 그곳엔 아직 빈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선반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일 수술, 잘 될 거다.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고맙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기계의 숨결과 그의 숨결이 겹쳤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진심을 정리하나 봐.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작은 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흐름이 마치 시간 같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말입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첩은 여전히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표지가 가슴 위에서 가볍게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숨결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는 유난히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둠과 빛이 경계 없이 섞였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텅 빈 고요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채워진 고요였습니다. 박노인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수술실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 안에 든 수첩.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작은 순간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비는 새벽까지 내렸습니다. 병원의 불빛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잠들고 누군가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박노인의 숨소리는 고요히 이어졌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의 흰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 윤지는 3일째 야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을 하나씩 돌았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를 점검했습니다. 링거가 제대로 떨어지는지 살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지만 긴장은 풀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의 병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간호사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박노인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윤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는 침대 옆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은 표지,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윤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면 이걸 가족에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탁하는 말투였습니다. 윤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어르신, 불길한 얘기하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노인은 웃었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더 좋죠.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는 수첩을 윤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는 미안한 얘기가 아니라 고마운 얘기가 적혀 있어요. 윤지는 망설였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수첩을 받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표지 안쪽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윤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담담하게 감사를 남기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윤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난 이미 많은 걸 받았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윤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수첩이 손 안에서 따뜻했습니다. 아니, 그녀의 손이 따뜻해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윤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빛의 기미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오늘도 밥 잘 먹었음.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간호사분이 웃었다. 그 미소가 따뜻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매일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장이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지는 마지막 페이지에 닿았습니다. 내일 수술. 잘 될 거다.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고맙다. 그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두려움보다 평온을 준비하고 있구나. 윤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수첩이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남기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윤지는 수첩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발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간호사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한 명이 졸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책상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앞에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수술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 될 거야. 분명히.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의학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72세 노인의 몸은 약했습니다. 수술 중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지는 수첩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마음을 꼭 전해야 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더라도 이 수첩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하겠다고. 박노인의 진심을, 그의 감사를, 그의 평화를 남기겠다고.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빛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윤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수첩이 내일 아침 생명을 되돌리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을. 아침 8시였습니다. 수술실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은 마스크 위로 짙은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의사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집도이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심박수 안정적입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혈압 유지 중입니다.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삑삑삑. 일정한 박자였습니다. 수술실은 고요했습니다. 윤지는 수술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술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품 안의 수첩을 만졌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제발 잘 되길.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20분이 지났습니다. 집도이가 조심스럽게 심장 부위를 열었습니다. 보조의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혈압 급격히 하강합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집도이가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아드레날린 투여, 빨리. 보조의사가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선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초록색 선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심박수 불규칙합니다. 제세동 준비.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수술실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형광등이 흔들리듯 깜빡거렸습니다. 기계음이 삑 하고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의료진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집도이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전원 이상인가? 백업 전원으로 전환됩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몇 초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윤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둠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에요? 윤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원이 불안정해요. 곧 복구됩니다. 집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도 땀이 맺혔습니다. 윤지는 수술대 위의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대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백업 전원이 켜졌습니다. 조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모니터가 재부팅되었습니다. 하지만 심박수 그래프는 평평한 선을 그었습니다. 심박 정지.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집도이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리듬에 맞춰 계속 눌렀습니다. 제세동.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박노인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 번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술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집도이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보조의사들도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스크 아래로 숨이 가빠졌습니다. 잠깐만요. 윤지가 말했습니다. 집도이가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가족입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수술실에 또렷이 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료진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윤지는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내 인생의 한 장면을 채워줍니다. 집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지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수술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니터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삑삑. 두 번째, 세 번째 신호가 이어졌습니다. 심박수 돌아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집도이가 재빨리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초록색 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혈압 상승 중입니다. 산소 포화도 정상으로 회복 중. 의료진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집도이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수술이 재개되었습니다. 윤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 말들이 무언가를 움직인 걸까? 윤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박노인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것. 윤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복도를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첩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르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윤지는 속삭였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집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봉합 시작합니다. 모니터의 소리가 안정적으로 울렸습니다. 삑삑삑. 생명의 박동이었습니다. 윤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수첩은 여전히 그녀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수술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이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박노인의 마음을, 그의 감사를 끝까지 지켜내기로 했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박노인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윤지는 회복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첫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축복이다. 글씨는 떨렸지만 정갈했습니다. 윤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간호사분이 물을 갖다 주셨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복도를 걸었다. 다리가 아팠지만 누군가 옆에서 걸어줬다. 매일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장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년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마움을 남기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은 아픈 곳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곳이구나. 윤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간쯤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사람만이 아니다. 내 곁에서 나를 살피는 사람들이다. 윤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으로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박노인에게는 혈육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멀리 떠났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약을 나눠주는 손길, 체온을 재는 손길, 물을 갖다 주는 손길.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사랑이었습니다. 윤지는 마지막 페이지에 닿았습니다.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당신들이 나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윤지는 수첩을 닫았습니다. 조용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회복실은 고요했습니다. 모니터 소리만이 작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도이가 회복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집도이가 말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넘겼습니다. 집도이가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강한 분이에요. 72세인데도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윤지는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쩌면 살고 싶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도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윤지는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걸 남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요. 집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노인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집도이가 회복실을 나갔습니다. 윤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박노인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호흡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병동에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지가 물었습니다. 선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수술, 기적 같았다면서요? 심정지 상태에서 되살아났다고.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윤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드렸어요. 선배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첩을요? 네. 환자분이 남긴 편지예요. 감사의 말이 담겨 있었어요. 윤지는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선배 간호사가 글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천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말들이 힘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선배 간호사는 수첩을 돌려줬습니다. 윤지 씨, 잘했어요. 윤지는 수첩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회복실 조명이 따뜻하게 켜졌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박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노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윤지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박노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열렸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윤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긴 어디죠?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회복실이에요, 어르신. 수술 잘 끝나셨어요. 박노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다시 깨어났네요. 윤지는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어르신의 편지 읽어드렸어요. 수술실에서요. 박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는 이미 말했네요. 고맙다고. 윤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르신,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박노인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병실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떠날 준비보다 남을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윤지가 물었습니다. 남을 준비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남기고 가는 일, 그게 사람의 몫이지요. 윤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가족을 만났군요. 그 말이 회복실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윤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모니터의 초록 불빛이 박동처럼 반짝였습니다. 생명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의 불빛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가 침대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있구나. 박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약간 아팠습니다. 하지만 숨은 편했습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봤습니다.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체온계와 차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주무셨어요? 아니요, 방금 깼어요. 윤지는 체온계를 건넸습니다. 박노인이 입에 물었습니다. 잠시 후 윤지가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에요. 회복 잘 되고 계세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윤지는 차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첩 말이에요. 박노인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병원에 남겨두고 싶으세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환자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어르신의 마음이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아요.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까치가 날아갔습니다.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쓴 게 아니라 마음이 쓴 거니까요. 윤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박노인은 웃었습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고마운 건 나예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병동 라운지에 작은 공지가 붙었습니다. 감사 노트 빛이 자유롭게 읽어주세요.
윤지가 박노인의 수첩을 투명 케이스에 넣어 비치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한두 명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축복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중년 남자가 중간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사람만이 아니다. 내 곁에서 나를 살피는 사람들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부부가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가족을 만났군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병실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혼자 힘으로 걸었습니다. 복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라운지 앞을 지나갔습니다. 수첩 앞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노인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윤지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많은 분들이 읽고 계세요. 박노인은 웃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떤 분은 이 수첩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고 하셨어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라 좋은 말이네요. 윤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두려워하는 것보다 고마워하는 게 낫다는 걸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연습하면 돼요. 매일 한 가지씩 고마운 걸 찾는 거예요. 윤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사진 몇 장,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윤지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퇴원하시는군요. 네, 집에 가야죠. 윤지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박노인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수첩이었습니다. 표지는 하늘색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세요. 윤지가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수첩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르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박노인은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뭘 배웠는데요? 사람을 돌보는 게 뭔지요. 박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나도 여기서 배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박노인은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다. 박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새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은 수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문장으로. 병원 창가에서 윤지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노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가세요, 어르신. 병동 라운지에는 여전히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떤 이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를 배웠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가 많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의 불빛은 따뜻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환자들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윤지는 간호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 어르신을 배웅했다. 그분 덕분에 나는 배웠다.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윤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희미한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짝였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박노인도 그 별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일상에, 따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고마움은 때로는 누군가의 숨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당신의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가장 따뜻한 연결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한마디로 위로받을지도 모릅니다.